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저번 영상에 그 순자를 막 설명하다가 끊겼는데요. 어, 폰에 1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폰이 그 편집을 하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과 다른 갖고 있는 영상들도 많이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집한 그 영상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30분만 정말 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이 구분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맹자의 성선설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냥 범연하게 그냥 선한가 악한가라고 생각을 한번 딱 이렇게 문제를 던졌을 때 이렇게 생각의 거리, 생각거리가 글감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 앞서간 성인들, 성각자들, 철학자들이 얘기한 어떤 그 명구, 경구, 하나의 문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색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순자를 바로 이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맹자를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서 순자로 넘어가기로 하죠. 음, 맹자의 사단설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음, 사람은 누구나 남에 대해서 참을인자예요. 불인지심,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남에 있어서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옛날 선왕은 이 불인지심이 있어서 남들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했었다. 정치인이 이 불인지심을 가지고 남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세상은 다스려지는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다 남에게 불인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저번에 우물 얘기했죠.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벼랑간 보았을 때 놀라고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어, 어, 가서 잡아 붙드는 거죠. 빠지지 못하도록. 이것은 어떠한 행동인 거죠?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벗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어, 이런 것에 의해서 살펴보면 사람치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 요것이 인의 단서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고 겸손하게 하는, 겸양되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서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마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요.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요. 자기 임금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는 그 임금을 해치는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을 확증할 줄 알면 이것은 마치 불이 타서 번져나가고 샘물이 솟아서 흘러나는 것과 같다. 정말 이것을 잘 확증시킬 줄만 한다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이것을 확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자의 공손추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정리도 할 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순자도 읽어볼게요. 순자도 읽어보고, 먼저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순자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상을 봐야 해요. 순자가 어떤 사람인가? 순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순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시대죠. 뺏고 뺏기는 그런 시대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피해를 보는 시대인 거죠. 갑자기 군인이 들어와서 먹을 걸 뺏어가는 시대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흡수되고 정말 어수선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큰 7개의 나라가 있었죠. 서쪽으로 진나라고 있고 동쪽으로 연나라, 제나라, 아래로 초나라, 그리고 이렇게 진나라와 이쪽 나라를 가로질러서 중간에 있는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부국강병과 인재양성을 외치면서 많은 책략가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서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천하를 통일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순자는 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진나라 이전의 학문을 거의 모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천 유학을 좀 더 강조했어요. 그 시대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순자입니다. 순자가 보니까 맹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9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한 거는 기원전 BC 221년이에요. 그러니까 순자가 정말 힘든 시대를 제대로 살다가 몇 년 안 돼서 천하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순자는 정말
학문과 시대가 엇박자로 나가는 시대 속에서 그 괴로워했을 거예요. 자, 이제 순자를 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이니 선이란 인위적으로 된 것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있을 수 없을 것이요. 또 나면서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두면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할 줄만 알 뿐 시인이나 성실성은 없을 것이다. 또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려는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 그대로 두면 무절제해져서 사회 규범으로 지켜야 할 예의나 규범의 형식적 절차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성질이나 감정에 그대로 맡겨버린다면 반드시 서로 싸우고 빼앗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니 반드시 스승의 교화와 예의의 법도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내세우신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도 알고 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도 알게 되어서 세상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천성은 원래 악한 것이 분명하며 선이란 인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을 쬐어 바로 잡아야 곧게 되고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 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질 것이니 만일 스승이 없으면 편법한 대로 기울어져서 부정해질 것이요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져서 다스려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이 일을 위해서 예의를 일으키고 도를 세워서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따르고 도리에 맞도록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유학의 사상이죠. 이제 사람을 살펴보면 스승의 가마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되니 이로써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선은 인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학을 공부하면 꼭 소인하고 대인이 나와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우리 싫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것이지 대인과 소인을 왜 굳이 구별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덕성으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면 군자가 되는 것이고 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면 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면 이제 소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 구분을 한 거죠. 되게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출사를 해가지고 정치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 그 천자제후 사대부들이 대부분 군자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을 되게 군자,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이제 대인, 그렇게 덕성을 함양하니까 수양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소인에 속하는데 백성 중에서도 대인이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맹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제적인 생활을 해라.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노동을 해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반드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맹자도 공부를 중요시 여겼고 또 학당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순자도 그랬죠. 한비자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비자가 진시 왕에게 많이 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천하통일을 함에 있어서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순자의 성악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자는 성악설을 통해 본능의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성악설의 목적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들추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악의 존재를 명확히 이렇게 왜 악할 수밖에 없는지의 그 악의 존재를 그 성향을 명확히 규명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단을 해서 결국에 민생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문화를 잘 보존해 보자라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 순자의 생각이 맞죠. 그렇게 되면 시대가 전국시대였으니까요. 전국시대를 그러니까 옛날의 전국시대를 요즘 사람들이 지금에 끌어다 붙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서로 뺏고 뺏기는 전국시대와 비슷한 시대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고전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므로 순자의 성악설에는 인간의 윤리가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가는 전국시대의 말기의 혼란 속에 이런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하고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반영되어 있다. 순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을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참 지금의 시대하고 똑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욕망의 대상은 그 수량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자는 제한돼 있고 인간이 바라는 욕망은 그거보다 더 상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강한 자만이 욕망을 달성할 수 있고 약한 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성인이 예를 제정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골고루 그 욕망을 달성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인 분수를 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욕망이 사물을 탕진하지 않고 또 사물이 욕망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이제 균형되게 했다는 거죠. 욕망이 사물을 탕진하면 생활 물자가 결핍되게 되고 사물이 욕망을 고갈시키면 욕망이 메말라서 인간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언뜻 생각할 때에는 얘가 인간을 구속하는 것처럼 여겨질 테지만 그래서 순자를 금욕주의라고 오해를 할 테지만 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얘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의 작용을 할 것이다. 순자는 스승의 교화와 예의 법도를 강조해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교화시켜서 예의 법도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맹자의 착한 마음을 간직하여 본성을 기른다고 한 것과는 대조되는 거지만은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적 이성적으로서의 그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고난 본능적인 동물적 욕망의 결과로서 본다면
악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탄생 후 사회적 존재가 되면서 그 악한 그 성질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인위적인 예의와 교화로서, 스승의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사회의 제도로서 그것을 단속하면 된다라고 순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자기의 그 주장하는 글은, 주장글은 대부분 그 모호하면 안 돼요. 어떤 게 이런 면에서는 이렇지만 또 저런 면에는 저렇다, 그런 그 주장하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뭉퉁그려 가지고 전부 다 악하다, 전부 다 뭐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균형과 욕심의 한계를 맞추기 위한 어떤 순자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만큼 맹자와 순자는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목적이 뭐였나요? 그 목표는 개인과 집단의 유익한 가치를, 어떤 좋은 선함을 좀 더 발현하기 위한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름의 생각을 한 거죠. 보면 최근에 뉴스를 보면 20, 30대에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꼭 나이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왜 그렇게 했나가 궁금하잖아요. 또 막상 왜 그랬느냐 하면 그런지 몰랐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승리라는 가수의 버닝썬 사건을 아세요? 클럽 이름이잖아요, 버닝썬이. 거기서 승리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튀는 걸 무척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이었잖아요. 그 버닝썬 클럽 안에서 그들이 하는 행태들이. 근데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구분도 안 하고 지들끼리 그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런 걸 알았더라면 버닝썬에 아예 가지도 않았겠죠. 갔다가도 놀라서 그 다음날은 안 갔겠죠. 그 단체 카톡방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승리가 튀는 걸 좋아하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옳은 일인지 그린지 분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혈기가 좀 왕성하잖아요. 20, 30대 얼마나 풋풋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칩니까? 기운도 넘치고. 근데 사회라는 제도에 막혀서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더 직장이라는 벽이 높아지고, 더 공부해야 될 사람은 더 공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맞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감에 있어서 또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뭐야, 택시 사건 기억하세요? 그 에어컨 수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그 젊은이는 음, 택시 기사하고 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뭐 택시 안에서 토론했다고 그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때렸는데 얼굴이 무너질 정도로 때렸다고 하죠. 그 이미 맞고서 실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거리의 시민들이 본 거죠. 참 말리기도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렇게 화가 증폭돼 있어요, 보면. 그 억누를 수 없는 화가, 다른 데서 얻어지는 화가 내 몸 안에서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하나에 팡 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화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서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 눈길 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쳐다보느냐 해가지고 시비를 붙은 경우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음, 선하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이제 생겼을 때 말을 좀 자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인 건 맞습니다. 음, 그리고 좀 젊은이들이 보면 그 선악에 대한 어떤 모호함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 그 최근의 사건에 어떤 배달원이 배달될 물건들을 기다리면서 그 가게의 출입 명부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적는 그 이름과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몰래 사진으로 찍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어, 사장님이 와서 그 사진을 지워달라, 찍는 걸 봤다, 지워달라 했을 때 어떤 그러면 금방 사과하면 되거든요. 아, 몰랐다 하고서 사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호승심이냐 뭐 호기 뭐 그런 거를 부리는 거죠. 남자니까요. 좀 이제 다듬어지진 남자라고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끝내 폰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경찰을 불러서 폰을 열게 하고 그 사진을 지우도록 했다고 하잖아요. 어, 그 사람이 이제 그 출입 명부를 찍어서 그 금융회사나 어떤 그 보험회사 같은 데에 그거 출입 명부의 명단을 주면 쉽게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보다 더 좀 큰 금액을 뭐 한 장당 뭐 3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그거를 수요로 하니까 이 사람은 또 그런 걸 했겠죠?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어, 끼쳐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어, 그런 모호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반면 교사하는 음,
그런 태도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 그 남자 형제가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손주들이 그 할머니의 그 잔소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형아가 그 할머니를 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흉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것도 동생이랑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찔렸나 봐요. 근데 그걸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네요. 어,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겠어요. 자기가 손주까지 떠안은 거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감이 스트레스와 어떤 피로로 굉장히 누적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는 고등학생 큰아이의 마음에서 욱하는 또 마음이 올라온 것 같죠? 음, 어느 정도까지 그 정도의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춰줄 필요는 있는데 할머니는 답답하니까 더 그랬겠고 손주는 이제 막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혈기왕성한 어떤 들끓는 피가 잘못 욱하는 심리로 이렇게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문 기사 중에 무슨 경찰의 간부였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잔소리 그런 것들이 욱하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경찰이라는 신분이었고 나이가 제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이건 정말 폐륜적인 일들이고 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소리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심리학에서 보면 상대방이 그 자기 감정을 토로할 때 이렇게 격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듣다가도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을 때 동조를 이렇게 그렇군요 해주고서 잠깐의 티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감정이 좀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상담을 이어가고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생각할 기회를 주고 다시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몇 가지 조항들은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감정이 격해진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리를 잠깐 피한다거나, 뭐, 우선은 사과를 한다거나. 그게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술에 있어서 서툰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런 거 배울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막 내질러 버리면, 편할지는 몰라도 그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빗으로 꽂힙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음, 그 식구고 또 가까운 이웃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크게 뭐
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참는 것에 대한 미덕의 아름다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처세, 인간에 대한 처세, 관계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셨던 여러 사건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나 매체에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사실 크거든요. 우리가 보는 대로 학습한다고, 어, TV에서 무엇을 방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렵게 책장을 넘기지 않아요. 그냥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TV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학습이 돼서 그게 오히려 현실에서 재현되는 그런 범죄들이 꽤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범인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따라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음, 어, 사람은 경험과 습관의 동물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건 낯설고 해봤던 일은 또 해도 뭐큰 무리가 없으니까 해봤던 일이니까. 그래서 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학에서는.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은 그 어두운 방 한 칸에서도 마치 누가 보는 것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서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또 유학에서는 또 얘기하거든요. 항상 근신하고 어, 신중히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혼자 있을수록 더 자기를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인 거예요. 그거를 높이 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선 여러 일화가 있어요. 음, 그런 건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순자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서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어디 선비가 책을 안 읽나요? 금서도 갖다가 봅니다. 그런데 순자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하나의 얘기에 금서가 되었지만 순자가 말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사람이 남긴 저서가 많은데 거기에 순자에 나오는 그 이야기, 순자가 말한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순자를 읽었다는 걸 수도 있죠. 그만큼 순자는 그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외로운 지식인의 어떤 고뇌에서 나온 어떤 방법이었는데 2000년 넘게 외면당한 학자였죠. 자, 여러분 이제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인사하네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